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이제 한국은 칸 영화제나 빌보드 차트뿐만이 아니라 임윤찬이 방크라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가 감동으로 열광케 하더니 이번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즈상을 받은 39세 수학자 허준이 프리스턴대 교수가 또 기적 같은 감격을 안겨주었네요. 허준이처럼 수학하고 임윤찬처럼 연주하라. 이거 거의 신드롬 수준의 인기 폭발입니다. 예술이면 예술, 학문이면 학문, 예체능 모두에서 생동하는 한국 에너지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수학상과 콩쿠르인데 필즈상은 40세 이상은 자격이 없다는군요. 우리가 이 두 사람 예술가에게서 마음의 시선이 벗어날 수 없음은 아슬아슬 경이로운 숫자나 나이나 트로피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39세 허준이 수학자나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 두 사람의 삶의 언어에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음이 콩캉거리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임윤찬의 모든 수상 소감이 어록이 되었듯이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감은 수학자이기 때문일까요? 신비롭기까지도 합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수학자에게서 말랑말랑 들을 수 있는 언어일 수 있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순정 만화 속에서나 나올 듯 여리해 보이고 천진스럽고 세상때가 묻지 않아 보이는 동안 외모와 내추럴한 스타일 또한 너무도 상상 밖입니다. 아하, 역시 예사롭지 않은 마법의 언어의 표현들은 중학생 때 시인을 꿈꿨다는 문학소년 허준이 교수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인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허준이 교수의 희망이었던 표현들은 오랜 시간 숙성되어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였으며 또한 조각가이자 음악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대생이 음악을 잘한다고 하죠. 카이스트 출신인 페퍼 톤즈의 음악이 있고 루시드 폴의 공대생이 작곡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88개는 그런 점에서 수학과 시까지 모두 일맥상통하는 꼭지점이 있는 걸까요? 허준이 수학자는 난해한 숫자와 공식의 수학은 증발시켜버리고 수학이 예술임을 무릅치게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수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릇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다니며 점차 풍성해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수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로움입니다. 수학은 어쩌면 자유로움을 학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나길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움도 많이 연습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가슴에 박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수학을 수학의 언어가 아닌 문학이나 예술의 언어로 듣는 신비롭기까지 한 감동이 있습니다. 허준이 교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도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안달이 납니다. 그 중에 허준이 교수를 잘 표현해준 친구 박준태 씨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들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 준이는 과학부장이자 농구를 좋아하는 소년이었고 나는 두꺼운 책을 학교에 가져가서 읽는 척하는 이상한 아이였다. 우연히 뒷자리에 앉게 된 나에게 그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 가요 CD를 건넸다. 그리고 무심히 한마디 던졌다. 들어봐. 이건 좀 다를 거야. 아, 정말 달랐습니다. 건네준 CD 속 냄새라는 곡의 가사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킁킁대는 가사라니. 그때의 준이는 대체로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데미안의 저자 헤르멘 헤세, 마지막 입세의 저자 오 헨리, 토니오 그레거의 저자 토마스 만, 영화 아말리에의 감독 장피에르 주네, 김건모, 퀸, 바흐, 조지 윈스턴, 비틀즈에서 넥스트까지. 공부는 시험 전날에나 하는 것이었고 막상 시험 전날엔 집중을 위해서 볼링을 치자고 그렇게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준이가 CD를 건넸던 그날 이후 우리는 예술에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전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국어 시간 내가 연습장에 되는 대로 끄적인 글을 본 준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는 시를 쓰고 나는 소설을 써서 바꿔 읽자.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손에 땀을 쥐도록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것도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라면. 나는 공장 돌리듯 어설픈 시를 양산해 준이에게 납품했고 준이는 매번 놀라운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중학생이 하룻밤 사이에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이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준이가 시도 쓰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그가 당연히 글 쓰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문을 나서면 매일같이 성당으로 이어지는 뒷산에 올라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작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집 근처 나무들을 가리켜 쟤네들이라고 불렀고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풀벌레를 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당으로 내려오면 준이는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어젯밤에 작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밤이면 집 옥상에 올라 별을 보며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가 부딪히도록 매섭게 추운 날 사자자리 유성우를 보러 뒷산에 올랐다가 그만 길을 잃어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기억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꼭꼭 채운 시간들이 나와 그의 한 시절이었다니 나는 세상의 모든 중학생이 우리들처럼 하루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소설 중에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 있습니다. 성실한 학자 나르치스와 예술가 골드문트의 의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 시절 나는 준이를 나르치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골드문트였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뒷산에 오르던 날에서 지금은 한참 멀리 왔습니다. 내가 아는 모습만큼이나 모르는 모습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수학도 예술처럼 푹 빠져 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준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수학도 예술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임예찬, 허준이 이런 예술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는 것만으로도 살맛나서 신나하는 나는 이런 예술가가 있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경제로 힘든 서민들에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하는 우리 허준이 교수, 임예찬 두 사람의 삶 앞에
우리도 함께 진지해지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겹겹이 쌓인 음표를 보신 적 있나요? 겹겹이 층층이 쌓인 음표로 해독이 쉽지도 않고 고도의 테크닉이 없이는 완주가 어려운, 그래서 악마의 곡이라 불리우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당대의 최고의 연주자들도 슬그머니 외면하였다는, 그러나 우리 임예찬 완주의 연주는 마지막 3악장에서 승전고를 올리며 전 세계를 하나로 감동케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치 거대한 골리앗의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난해한 숫자와 공식의 수학을 예술이란 옷으로 갈아입히고 우리들 곁에 친근히 다가오게 한 마법의 허준이 수학자. 두 사람 예술가가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오직 예술만이 지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문다. 그렇습니다. 수학이 예술이 된다는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삶은 더욱 생동감으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이 고맙습니다.